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일어나 비상체제의 당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새 당대표에게 주어집니다. 보수 적통 정당을 자부하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위기의 당을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을 책임질 적임자는 과연 누가 될지 오늘 토론을 통해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네 분의 후보 나와 계신데요.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로 정해졌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조경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장동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께서도 같이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후보들 전국을 돌며 열전을 이어왔는데 결승점까지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하시길 바라면서요.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나?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왜 김문수여야 합니까? 예, 저는 조금 전까지 중앙당사에서 4박 5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다가 이곳에 토론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또 비어있는 당사가 걱정이 됩니다. 바로 이재명 특검이 무도하게도 우리 500만 국민의힘 당원의 명부를 다 내놔라.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저는 도대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판사가 어떻게 된 건지, 또 이재명 특검에서 바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하는데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는 당원을 지키는 것이 자기 책무입니다. 저는 투쟁으로서 확실하게 특검을 물리치고 끝까지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를 지키고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다시 소생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왜 조경태여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당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당은 민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저 조경태입니다. 국민대상, 중도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 조경태만이 정당 해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통복수,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 조경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왜 안철수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혁신 당대표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었던 윤미향을 광복 80주년에 사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라통 터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제가 광복절 경축실 날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민주당과 제대로 맞서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접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진짜 싸우고 있는 단 한 사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사람. 저 혁신당 대표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지키고 살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동혁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왜 장동혁이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구나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줄곧 당을 분열시킨 분들,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혁신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에 미래, 기대를 안겨줄 수 있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미래가 필요한 지금은 장동혁이 답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스피드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하시는데 단답형의 명쾌한 한 문장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2개의 질문이 연달아 나갈 텐데요. 20초 안에 답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패배와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이것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경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들께 많은 고통을 주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 계엄 옹호를 버려야 우리 국민의힘이 삽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계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입니다. 네, 장동혁 후보 받아주시죠. 내부 분열을 없애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때 국민의힘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김문수 후보. 분열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의 단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확실하게 토론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잘 답변하셨고요.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적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정체성을 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보수의 가치는 유능, 헌신, 품격, 그리고 법치주의입니다. 실력 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품격 있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의 정신입니다. 저도 그 정신에 맞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후보.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치를 든든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 보수는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외침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그동안의 경제 성장,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조경태 후보. 네, 보수의 가치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입니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반드시 절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 했던 배신자입니다. 네, 네 분 후보의 철학과 생각을 잘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 룰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주제 제한은 없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7분간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면서 토론을 주도하는데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상대 답변이 길다 싶으면 끊을 수도 있지만 최소 30초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연히 30초는 남겨놓고 하셔야 합니다. 본인 질문과 발언은 1분 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너무 길거나 혹은 잔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한 명한테만 계속 질문할 경우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장동혁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후보님의 대선 경선에서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의 상황실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당원들께, 국민들께 확실하게 털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단일화 시간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고요. 당에서 여러 여건들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예견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즉시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보님께서는 이 단일화 약속을 하실 때 23번의 단일화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처음에는 단일화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왜 한덕수 총리를 찾아뵙거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출마를 안 했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까? 저는 그것은 개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했던 단일화는 당원들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단일화는 5월 11일 전까지 뭐 당원 투표든 아니면 뭐 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합산한 것이든 정상적인 경선에 의해서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둘 중에 한 분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기호 2번을 달 수 있도록 5월 11일 전까지 아름답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한 당원들께서 우리 대선 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후보님께서 약속하셨던, 당원들께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한덕수 후보는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우리 중앙당에 있는 우리 대선 후보 사무실 와서 저하고 호응을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 후보님, 보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셨죠? 당원들이 기대했던 당원들이 그걸 기대했지 않습니까? 두 분의 당원 투표, 두 분 간의 당원 저한테 조금 투표와 빠른 걸 조금 주셔야지. 한 30초씩. 예,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시고 두 분 한 30초 이렇게 주시면. 당원들께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단일화, 그리고 당원들께서 기대했던 단일화, 그래서 두 분 간의 공정한 경선 투표에 의해서 단일화를 이루셨다. 그것이 지금 후보 교체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의 후보가, 한 분의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것이 후보께서 약속하셨던 단일화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께서 기대하셨던 단일화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단일화를 해서 바로 한덕수 후보가 우리 우리 대통령 후보 사무실로, 저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포옹을 하고 저 손을 들어주시고 적극 돕겠다고 하고 가셨고요. 그것이 단일화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선거에서 뽑아놓고 마지막에 저를 교체하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했는데 자, 후보님. 이것을 예, 후보님. 우리 예, 예. 당원들의 전원 예, 후보님, 투표로 제가 바로 부결시켰죠. 예, 후보님 제가 말씀드리는 누구보다도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고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후보 교체까지 간 과정에는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당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제가 답변을 조금 다음 제 30초 의견을 라도.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의 심장과도 같은 당사에 와서 우리 국민의힘의 목숨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당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 주말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장소나 공공기관은 통상 주말에는 영장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다시 영장이 집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효 기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털을 수 있을 때 털어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게 놔두되 대신에 이번에 우리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통과되면 이와 같이 특검은 무도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특검에게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무도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럼 내일이라도 다시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낼 것인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적치 특검의 무도한 특검을 수사를 예상했으면서 왜 특검에 찬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고 내일 또 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지난번 8.15 광복 경축식 때처럼 제 온몸을 던져서 맞겠습니다. 프랭카드 들고 있는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몸을 던져서 맞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장동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장동영 후보님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첫째, 단일화가 한덕수 후보하고 저하고 단일화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등록해서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것을 짧게 하십시오. 아까처럼 자,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예. 짧게 답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월 11일까지 당원 몇 퍼센트, 국민 몇 퍼센트의 룰을 가지고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단일화였습니다. 그런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결국은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저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도 본인이 오셔서 단일화의 포옹을 하고 또 확실하게 저를 지지해 주겠다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단일화가 안 됐다고 근데 하는지. 그건- 다만 안 된 것은 한덕수 후보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는 교체가 안 된 것이 후보 교체가 안 된 것이지 단일화가 안 된 것은 아닌데 더구나 저 상황실장도 하시고 또 선대본부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 너무나 이번에 이 대표 선거에서 조금 정략적인 말씀이지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2번을 썼습니다.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두 분의 경선에 의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총괄 선대본부장 상황실장일 자, 때도 말씀드렸고 또 자, 후보 저는- 교체가 있을 때도 후보 교체는 잘못됐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께서는 반드시 5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약속하셨던 약속했습니다. 단일화를 그래서- 이루셔야 된다고 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드렸습니다. 제가 후보 단일화를 그때까지 했어요. 한덕수 후보는 등록도 안 하고 저가 혼자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게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요. 자, 지금 이 특검이
바로 이재명 특검이 우리 당사를 지금 침탈해서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을 뺏으러 왔는데 저는 바로 즉시 바로 우리가 대전에서 합동연설한 마치고 그날 밤부터 바로 저는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당사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서 저 한 놈이라도 지키겠다. 절대 이 당원 명부를 뺏길 수 없다. 당원 명부를 뺏긴다면 제가 대표를 출마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표가 된들 무슨 소용이 당원 명부가 다 뺏겨가지고 당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대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와서 당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4박 5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장동영 후보께서도 또 특검 사무실 앞에 가서도 1인 시위도 하시고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태 후보께서는 특검의 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 먼저 김문수 후보님께 정정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재명 특검이 아니고요.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있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있고 내란 특검 이 세 가지 3특검이지요. 김건희 특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제1야당의 침탈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막아야겠지만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김건희와 관련된 인물이지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통일교가 제가 이제 30초씩 하면 되죠, 이거? 그럼 30초만 딱 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1분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가 그럼 제가 30초 넘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통일교든지 김건희든지 우리 당에 당원 명부를 내놓아라고 할 어떤 법률적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당원들 중에 무슨 불법 비리의 혐의가 있어야 내놔라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통일교가 지금 수만 명 교인이 입당했다는 그런 어떤 혐의 그리고 국민의힘에 수억 원의 정치 만약에 자금이 제가 하나만 더 짚면 네네. 만약에 수만 명의 통일교인들이 입당했다면 그게 불법입니까? 그게 압수수색 대상입니까? 이래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 김 후보님 헌법 제 20조 2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헌법 제 20조 2항에는 보면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개인적으로 통일교든 무슨 교든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가 위선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입당하거나 그 지시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입당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헌법 유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유린 행위가 되었으면은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이렇게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다 보자. 통일교의 교인들 100만 명하고 같이 맞춰보자. 이런 자체가 그게 합법적입니까? 그러면은 조경태 후보님 말씀처럼 하면은 우리 저 특검이 우리 당을 압수수색하러 와서 500만 명 명단을 내놔라면 조경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 내주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00만 명의 소중한 당원들은 지켜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당원 명부를 내줘 버릴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지도부와 특검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검에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범죄 행위도 하나도 없고 또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를 내놔라는 것은 세계 정당 역사상 이런 폭거, 이런 만행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장동영 후보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동영 후보는 지금 제대로 싸우고 계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당사에서 농성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특검이 압수수색 재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도 1인 시하고 법원에 영장 남발에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검 앞에 가서 또 특검에 대해서 강력히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제가 잘 하셨는데 저 말씀은 당원 명부는 당사에 있잖아요. 그럼 주말이니까 안 오겠지. 주말이라는 거 안 온다는 이 특검이 그런 특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그런 안 왔지 식으로 않습니까? 그리고 안이하게 주말에는 경험 현실적으로 없이 그냥 오기가 막연한 현실적으로 그런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조경태 후보 받아주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님 네.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좀 잘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아마 김문수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옹호하고 계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정권, 윤석열 정권이든 이재명 정권이든 특검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지난번에 TV 토론에서도 계속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비상계엄에서 누가 다치고 누가 뭐 죽지 않았는데 그런 거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또 말씀해 보세요. 예. 네. 그러면 12.3 비상계엄이 옳았다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비상계엄은 제가 반대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비상계엄에 참여도 안 했지만 참여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반대를 해서 말려서 비상계엄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면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이체적으로 옳은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비상대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아니죠. 이미 그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대로 맞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이 있지요. 네, 그건 또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다면서 예. 자꾸만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계엄 발동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헌법 제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 비상계엄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날 평시였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전시가 없었지 그 않습니까? 부분은 저도 생각할 때 그 계엄의 선택이 제대로 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전 국무위원과 감사원장까지 다 탄핵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 더구나 예산까지도 다 완전히 제로로 삭감을 해버리는 이런 만행에 대해 입법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행정부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그럼 가기 제가 김 때문에 후보님께- 불가피한 그런 선택인데 선택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은 김 감안하셔야 후보님께 돼요. 지금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파면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의 결과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으니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판결 자체는 유효하지만은 다만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또 임기를 못 마치고 감옥 가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분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단결하지 못해서 우리 뽑은 우리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한 분들도 깊이 책임을 느껴야 될 거예요. 김 의원님, 그 음주운전을 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습니까? 저는요, 이 지금 현재 체제 전쟁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 이재명처럼 이제부터 진짜고 그전에 다 가짜라는 이재명과 같은 가짜도 있고요. 진짜 그동안 우리가 국민의힘이 했던 것은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가짜가 나타나서 이제까지는 전부 가짜고 지금부터 진짜다. 김 후보님. 이런 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김 의원님,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로 치면 이재명 정권이 야당이 반대를 한다 했을 때 불법 비상계엄을 해도 용인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 말이야 맞는 앞뒤가 이야기지 왜안 않습니까? 맞습니까? 딱 맞죠. 자, 알겠습니다. 저는 자,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됐습니다. 됩니다. 됐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세이브 코리아에 주최했을 때 하나님 계시로 비상계엄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는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나 나쁜 상황에서나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보령 시민들께서 시국회의에서부터 해가지고 후보 사퇴,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항의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민주당 당협위원장이 몇몇 분들을 모아서 그런 집회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장 후보님 같은 경우에 12월 3일로 돌아갔을 때 비상계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계시라 보고 지난번에는 해제 찬성표를 눌리지 않습니까? 해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다시 저는 그 표결에 참여해서 해제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해제 표결을 찬성했으면은 탄핵에도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계엄을 반드시 탄핵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그 당시에 방식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당의 모든 권한을 알겠습니다. 위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치면은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면서 윤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장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장 후보님하고의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계몽령을 계엄이 잘 됐다는 주장으로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안철수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전한길 씨 면접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전한길 씨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자유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신 거네요. 아니 뭐 면접한 적은 없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면접 아니겠습니까? 5분 앞에서. 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누가 죽거나 다친 사람 없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한 것이 계엄인데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을 해체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해산하자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부터 먼저 북한에 돈을 갖다 줘가지고 현금 갖다 줘서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해산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검토해봐야 된다고.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이 뭐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으로 GDP가 6조 3천억 원이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또 중기중앙회 조사로 자영업자 90%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방금 그 말씀하신 거는 다 사실일 거고요. 비상계엄이 잘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북한에 돈 갖다 줘, 현금을 갖다 주지 말라고 하는 유엔도 갖다 주지 마라, 우리 당에서도 갖다 주지 말라는 걸 굳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갖다 주고 노무현 대통령 갖다 주고 이재명 대통령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3조 이상 갖다 줘서 핵무기 저렇게 많이 개발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예, 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알겠습니다. 해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뭐 대통합 픽텐트 사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만 네. 이거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그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자유혁신당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과 뭐 합당하거나 선거연대로 공출 나눌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어느 당이 어떻게 된다 이건 또 검토를 해보 저 맘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반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모아서 이번 다가오는 10개월 앞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필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뭐 많이 이제 포괄할 할수록 좋은데 그게 예, 뭐 어디까지 그러면 가능할지 저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님 저 서울시 시장 공천하고 황교안 전 대표 경기도지사 공천하고 조원진 전 대표 대구시장 공천하고 가능했군요. 그런 거는 그냥 너무 이제 당 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과한 말씀이라는 거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부터 이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보다 더 나은 후보가 누가 나온다면은 그 어떤 후보인지 이야기하지 뭐 무슨 당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거는 사실과도 너무 다르고 하나의 즐거운 공상은 될 수 있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뭐 즐겁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아니 뭐 꼭 있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이 윤원계인 집단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뭐 계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의 계엄을 통한 계몽이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럼 저 장동혁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난번 1차 토론 때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장황해서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정치 입문하실 때 민주당 녹화하셨다는데 민주당과 컨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민주당과 노크를 했다는 게 구체적인 사실도 없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관 옷을 벗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요. 국민의힘 입당해서 지금껏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예. 그 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허위 사실이네요. 여기 세 분 중에 다 당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좌와 우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아니, 있지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다른 당에 녹화할 새도 없이 저는 인재행위 케이스로 곧바로 입당하고 미래통합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와 있는 이 사람에 예. 대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 분이야말로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 2023년 전당대회 때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 돌리셨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총질 아닙니까? 저게 분명히 제가 그때 저는 그 연판장을 돌릴 때 그 연판장을 돌리는 의원님께 저는 선관위 위원이기도 하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선관위원직을 바로 사퇴하고 당시 김석기 사무총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의도치 않게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저는 선관위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후 과정은 지금 예, 김석기 그럼 의원님께 또 확인해 보시면 묻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여쭤본 건데 8대 0 헌재에서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났는데 이 판결 수용 어려우십니까? 저는 분명히 계엄의 수단의 방법, 적절성,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헌재 재판 과정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유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도권 토론에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답해 주시는데 답변 시간은 50초입니다. 2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남짓했습니다. 지금껏
한일 중에서 이건 정말 잘못했다 싶은 거 한 가지 꼽아주시고요. 이것 하나는 참 잘했다 싶은 것도 한 가지 꼽아주십시오. 먼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제일 잘못한 것이 바로 이재명 범죄자, 5개의 재판을 받던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자기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잘못한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니까 감옥에 있는 지금 한 5만여 명의 모든 재소자들이 왜 이재명은 재판도 안 하는데 나만 재판해서 이 감옥에 가다 놓냐. 자기 바로 부지사로 북한에 돈 가져 줬던 이화영 부지사도 징역 7년 8개월 받아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준 것 때문에요. 이렇게 불만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태 후보입니다. 네, 가장 잘못한 일은 8.15 강북 특사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킨 겁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께서는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뒤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잘한 일은 해양수산부를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발표한 점입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게 되면은 해양수도 부산은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이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국민의힘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가장 잘못한 일은 조국과 윤미향 풀어준 8.15 사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정말 자랑스러운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범죄자인 윤미향 사면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30분 내내 구호를 들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리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 두 번째는 경제정책, 세 번째는 외교정책입니다. 하나도 잘한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동혁 후보. 저는 민주노총의 핵심 인사였던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힌 것과 전교조의 핵심 인사였던 사람을 지금 교육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조국 사면이나 윤미향에 대한 사면 또한 이런 것과 저는 결을 같이 하는 것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교조나 민노총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재명 정부가 한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큰 리스크자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50초입니다. 다음 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 얘기만은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시라 당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엔 조경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국회 한미의원연맹 회장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당당하게 미국과 함께 서로 윈윈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수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감 있게 상호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조선산업, 원전에너지 산업 등 함께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예, 저는 이 대통령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만은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호주가 오커스 가입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입니다. 일본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 장소가 없어서 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데 거의 지금 현재 다 차가고 있습니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시가 급하다. 반드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동혁 후보. 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반미 외교 노선일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한 언론에서도 반미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굳건한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루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반미 운동을 하거나 반미 성향을 계속 가지는 이런 사람은 모두 다 제거하겠다. 지금 대표적으로 김민석도 반미 운동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고요. 정청래 당 대표도 미 대사 관절을 담을 타놓고 가서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깨고 거기 현관에 그 마룻바닥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고 그 사과탄을 집어 던지고 폭발물 던지고 이렇게 해서 미 대사 부부가 지금 도피했던 이런 지독한 반미주의자입니다. 김민석 형님도 반미 운동을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매주 저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우리 제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잘 마쳤고요. 마지막을 장식할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토론 룰은 동일합니다. 좀 전에 토론 룰을 잘 지켜주셨는데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김 후보께서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니 내부에서 총질하고 수류탄 던지고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잘 알겠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또 받아들이셨는지 몰라도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입당 수용하실 겁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김계리 변호사요. 그래 어떤 입장? 저 입당을 수용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입당을 신청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 중입니다. 보류 중입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지. 뭐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다 입당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대표가 되시면 김계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해서 계몽연합군 꾸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거 아십니까? 뭐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좀 어떤 말씀인지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확실히 전혀 뭐 말씀해 저는 주실 수 있는 김계리라는 거죠. 분하고 전화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다음 저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모두가 뽑았던 대통령이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 가서 살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전 대통령의 구속이
억울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셔가지고 임기도 못 마치고 감옥 가셔서 지금 아시다시피 강제로 그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특검에 가서 강제 인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의자를 떨어뜨려서 그 구치소 안에 또 진료실에 입원을 해가 계시고 또 바깥에 외부 진료 가는데 수갑 채우고 발찌 채우고 이런 인권주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감옥에 제가 2년 반을 살았지만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 지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이게 야만국가지 이게 제대로 문명국가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대통령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말 이거 이재명 포악한 그런데 정권이 정말 법원은 크게 이 고쳐야 영장을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 법원에서 허락한 영장이면 우리는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보수 정당의 후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 있게 그렇게 그 집행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품위 있는 것이 수갑 차고 발찌 차고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입원시키고 이런 게 품위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 품위가 다 망가지는 반항을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국격이 겁니다. 망가뜨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품위입니까? 품위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다 구속시키고 다 그냥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가혹행위를 많이 합니까? 이게 품위가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인권 탄압국가로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그 제재를 받을 겁니다. 국제적 제재까지 같이 받을 겁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원 판단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이거는 그 중요한 독재국가. 가치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독재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유신 시대도 없고 50 때도 없었어요. 민주당 파상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 인권 국가와 힘을 합쳐서 인권을 지키고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재명 독재에 대해서 강력한 범세계 글로벌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3대 이게 특검은 당장 25일 날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최소한 그때까지라도 글로벌 투쟁의 플랜이 있으십니까? 툴련 다 세워놨죠. 지금 이재명의 3대 특검으로 인한 인권 탄압 진상조사위원회와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 기구를 바로 출범을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께서 같이 참여해 네트워크들이 주시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다 그 인적 네트워크나 플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뭐 해보면 예를 들어 보시죠. 뭐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교수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휴먼 라이트 워치라든지 의회도 많이 있고요. 또 유엔 인권위원회도 있고 또 각 독일이든지 온갖 인권단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온 사람입니다. 자, 장동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 당원 선택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전 합동연설회 때 저는 너무 좀 충격받았습니다. 뭐냐면 당원에게 삿다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이 남아있고 또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그걸 흉내내는 동영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텐데요. 저는 왜 이렇게 당원에 대해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삿대질로 뭐 표현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제가 그때 대전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은 많은 당원들의 생각을, 마음을 저는 대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죠. 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조경태 생각합니다. 후보 저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연설의 딱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분명히 저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는 거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윤어게인 집단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윤어게인 집단에 동의하냐고 묻는데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도 계속 자꾸 지금 윤어게인
과 저를 묶고 자꾸 누군가를 묶어가지고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전한길 씨와 분명히 친분이 있기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계몽령이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계엄이 잘 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엄 이후에 알게 됐지만 그 수단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계몽령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번밖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지난 전대 때 최고위원 경선에서 팀 한동훈을 외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점에서 보면 장 후보님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도 내부 총질자입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론을 어기고 당론과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부 총질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한동훈의 장동혁, 윤석열의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지금의 장동혁이 동일한 인물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안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장동혁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문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열이 없어야 국민의힘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당대회 기간에 예를 들면 뭐 통합을 해야 된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전화를 하셨는데 뭐 내부 총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좋습니다. 분열이 없고 통합으로 가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겼던 분들, 당론과 반대로 탄핵에 찬성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 또 지금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또는 지금 그간 당원들의 그러니까 당론을 어겨가면서 당원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통합해서 가자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는 통합은 아닌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동혁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자리에 오신 안철수 후보님, 조경태 후보님 모든 분들과 그동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통합의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무슨 자리를 욕심이 나서 이게 지금 대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후수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여기 나온 우리 세 분의 후보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계시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독재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기술자 바로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네. 지금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당에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 안고 가시겠다는 건지. 저는 첫째로요, 당내의 갈등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서로 뭐 투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일정한 정도 징계나 제재가 가능하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우리 당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충분하게 서로 잘 가슴을 열어놓고 제가 노력한다면, 그동안의 어떤 당대표와 다르게 제가 한다면 저는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는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총장에서 어떤 때는 3번, 4번, 5번의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당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당론을 어기고 당론이 정해지자마자 밖에 나가서 나는 당론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온다면 아무리 토론해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입장을 점에서 분명히 장동혁 후보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 김문수는 누구와도 다릅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 저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름대로의 경륜, 이것은 종전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내부의 그 용광로 같은 토론과 대화와 또 여러 가지 친교를 통해서 능히 우리 당에 계시는 분은 다 하나로 할 수 이제 있고 용광로 뿐만 같은- 아니라 바깥에 계시는 분까지도 저는 다 용광로 하나로 보실 수 같은 바깥에 있는 분까지 자꾸 다 아우르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까지 다 아우르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뭐 이재명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뭐 다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안 됐고요. 한덕수 총리하고 고용한 거 용광로처럼 보셨잖아요.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그동안 용광로 같이 해보자고 토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묻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그 우리 총리님하고도 제가 평소에 뭐 다 좋아하는 분인데 얼마든지 저희 포옹도 했지만은 앞으로도 그동안에 또 한덕수 총리께서 무리하게 특검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이럴 때는 저희 당이 나서서 다 보호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직에 계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우리 조경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 특검에 출석하시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조 세력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하고 저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적 국민들이 쇄신이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라 좀 제가 30초 정도 시간 이론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장 후보님께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요. 근거가- 왜냐하면은- 자 판례에 의하면 계엄이 해제되면 그 순간 계엄으로 인한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유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내란 끝나지 계속은 않았죠.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란의 그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세력들은 우리 당의 정통 보수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보수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윤어겐이라는 분들은 계몽령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장 후보님께 계속해서 아직 젊은 우리 정치인인데 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절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후보님 야를 제가 30초 끼쳤습니까? 시간 드렸으니까요. 지금 분명히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는 워딩과 정확하게 저는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당 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에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냥 지금 민주당한테 우리 국민의힘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우리 국민의힘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은 내란 정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신 거고 당대표 나오신 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시켜라. 아직도 동조 세력이 있다. 빨리 정당 해산 심판 가야 된다라고 빌미를 주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저는 민주당에 그걸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 후보님께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아직 젊은 정치인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장동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장동혁 후보님께서는 지난번 우리 첫 번째 토론할 때 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즉 100석이죠. 네. 우리 당의 지금 107석이 100석 아래로 무너져도 국민투표에서 바로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 개헌 저지선 100석, 우리가 지금 107석,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딱 뭉치면은 개헌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과반을 넘기가 좋은데요. 지금까지 국민투표에서 과반 안 된 적이 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과반이 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재판이 5개 진행돼서 감옥에 최소한도 10년 이상 감옥살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만이 감옥 안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죽기 살기 개헌을 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동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절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7명이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때처럼 108명이 있지만 결국은 12명이 찬성하고 결국은 12명이 우리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탄핵을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막아내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론을 어기고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결국은 개헌 투표할 때도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서 투표할 사람들을 굳이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는다고 한들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뒤에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린 것입니다. 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당 안에 국회의원을 같이 하시는 분하고는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밤샘 토론도 하고 끝장 토론도 해서 의견을 일시키는 이런 과정이 우리 당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서로 간에 토론하고 생각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떡할지를 저는 계속 묻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장동영 후보처럼 그 뭐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 내에 계시는 분들이 암덩어리라기보다는 이건 잘 우리가 치유하면은 얼마든지 약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본데, 우리 조경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에 우리 이런 107명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데, 조경태 후보도 그렇다면 그냥 뭐 다 나가라고 하는데 뭐 45명 나가라, 누가 나가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당이 과연 이거 개헌, 이재명의 저 사악한 개헌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이 지금 20%대 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 지지율 가지고 내년 지방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바뀌고 변화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분들,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당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국민의힘을 과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선거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든 김문수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은 중도층의 그 폭넓은 지지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라 이런 주장을 그런데 하는 저는 중도층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가 단합하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중도층이 또 확산돼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이제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사회 경험 모든 부분에 경험이 많으십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 당의 107석 의원들이 뭉쳐야 되는데 자꾸 그냥 이렇게 서로 비판하다 보면 솔직히 좀 감정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 뛰어나간다든지 또 이렇게 당이 나누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아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서 다음 총선 되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이 의석을 확보해서 이재명 장기 집권 개헌을 막아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노선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가치가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죠. 뭐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당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 강사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류의 한 분인데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나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그래야지만 시간상 제대로 그 정도, 이렇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는 정당, 그다음 또 다른 정당 이렇게 예. 돼 있으면 오히려 자. 우리는 중도로 더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 예, 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당의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500만 당원 명부를 넘겨줄 수 없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거는 제가 당 대표직을 걸고라도 죽어도 이 500만 명부는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당사를 우리 당원 명부가 있는 당사를 사수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특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가서도 장동혁 후보처럼 이렇게 가서 항의하고 그건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력을 다 합쳐서 우리가 전방위적인 투쟁을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저는 이 토론을 마치면은 당사에 가서 철야 농성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동혁 후보님부터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이 특검의 당원 명부 500만 명의 명부 탈취를 막아내시도록 같이 좀 철야도 하시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 당사에 있는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아니라 재집행을 한다면 내일 재집행이 올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에서 이걸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 당원 명부는 다른 서버에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지 당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사에서 모여서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조경태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 네, 그 당대표로 출마하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특검의 칼날을 잘 아실 텐데 이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각각 좀 말씀해 주시죠. 무슨 특검이 있는지. 뭐 내란 특검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내란도 아니, 아니라고 순수한 봅니다. 이야기. 예. 무슨 특검인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세 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세 개의 특검의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걸 말씀해 보셨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좀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당은 어떤 특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그 여사 그 두 부부를 위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윤석열이 아니고요. 국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통 보수로서 국민들께 지지를 얻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여야 돼야지 지금 파면된 불법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된 대통령을 왜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윤석열 배신자 윤석열 본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 배신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렇게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당대표가 되면은 3대 특검에 대해서 이걸 빨리 진행해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 영향을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저는 주십시오. 죽어도 특검이 요구하는 당원 명부 500만 명 못 내주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만약에 범죄 혐의 사실이 뚜렷해도 그렇습니까? 뚜렷한 거를 내놔야지 아무도 안 그러니까 내놓고 지금 조금 몰려왔지. 전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뉴스에도 나오고 그 혐의가 지금 그 혐의가 밝혀지고 있다는 없습니다.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소 원칙인데 최소한의 명부에 대해서 대조를 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다 내놔라 하는데 그 특검을 빨리 그럼 받아 제가 이야기는 당을 차라리 문 닫아야 네, 제 이야기는 500만 부를 다 주자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럼 사오야죠. 여야가 왜 안 사옵니까? 여야가
우리 저 특검과 우리 당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아니라 이거 투쟁을 해야지 저기 협의할 문제가 아니죠. 김문수 의원님, 제가 불법과 협의를 합니까? 김 의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불법과는 투쟁을 해야지. 김 의원님, 제 이야기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표현하시면서 문명국가에 이런 인권 유린이 있느냐 했는데 문명국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사례가 있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권에 우리 국익에 상당한 손실이 있으면 사실인데 인권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감옥에 가 있는 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그걸 그냥 팔찌 채우고 수갑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제로 또 체포영장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입원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뽑기만 하면 다 중간에 임기 중간에 사퇴를 시키고 이런 거는 예. 전 세계 언론에서 다 그럽니다. 제가 이게 지금 민주국가가 주도 맞는 시간입니다. 제가 네.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옹호하시는데 그러면은 검찰 특검에서 수사받을 때 안 가고 팬티 바람에 있는 것은 그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이미 변호인단이 해명을 아니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김 후보님 입에서 말씀해서 아니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이미 그것은 오보이고 악의적인 선동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십시오. 지금 검찰에 아니, 저도 감옥을 2년 반 살았는데 감옥 안에 누가 옷을 벗고 누워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그 인권 침해입니다. 자, 절대 이거는 그 김 의원님, 책임자 전부 다 처벌해야 김 됩니다. 의원님, 제 주도권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김 의원님께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적이어야 됩니까? 안 협조적이어야 됩니까? 그에 대해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검찰이요. 저도 감옥에 있을 때 검사가 감옥에 와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꼭 그냥 전직 대통령 꼭 그냥 체포해서 끌고 가야 됩니까? 그게 문명국가입니까? 아니 어제 저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고 협조 안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몽령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계몽령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엄령은 계엄령이지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거는 뭐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전한길 씨가 계몽령이라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거는 윤석열에서. 정한길 씨 이야기지. 저한테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들과 절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을 안 한다고 말 한마디 다르다고 다 절연하면 뭐 이 세상 인생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우리 조 후보님 제가-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절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게 절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대통령 하셨던 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누구와도 절연을 한 적도 비록 없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절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다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절연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그게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거하고 다르죠. 저는 보수의 가치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지 윤석열 부부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보수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가정을 네, 이제 그 지키는 정도 것, 하겠습니다. 부부를 지키는 것, 다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우리 것 다 포함합니다. 장동혁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충청 연설회에서 삿대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시지만 느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뭐 저 대전 호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제가 그 이전에 다른 분의 연설을 듣고 원고 없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행동이 달리 오해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장 후보님 그렇게 용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만약에 비상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우리 장 후보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민주당의 비상계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됐다면요. 저도 지금 그 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엄이 있었을 때 계엄 해제를 하러 들어간 그리고 그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을 한 저한테 지금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면 무엇을 할 건지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같이 여전히 해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었겠죠. 당연히 했겠죠. 자, 우리 김문수 후보님 네. 손자분들이 계실 텐데 군대 간 지지자분들의 자식들 그리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외쳤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이 뭐 군사정권 때 유신 때라든지 550 때 그때 외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사실이 나는 뭐 거짓말 시키지 마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런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격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고 어려워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겐 세력들 이런 세력들하고 절연할 그런 용기는 없었습니까? 그건 절연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조 후보님 잘 아시지만은 절연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에 인연을 끊는 건데 인연은 그렇게 끊는 것도 아니고 그래 끊어져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은 취하고 과는 버리자 이런 건 좋은데 절연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으로 지금 이 스튜디오가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국민과 당원들께 꼭 이것만은 말씀하고 싶다. 네 분 후보께 1분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이 사면됐습니다. 민노총의 핵심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핵심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의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입법에 의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수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가장해서 결국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런 삼류 조폭 정치 그리고 권력 노름을 막기 위해서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서 맨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재명 특검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이재명 독재는 제1야당 우리 국민의힘을 해체시킴으로써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독재, 아무 자유도 인권도 없는 깜깜한 암흑천지입니다. 우리는 이 암흑을 막아내는 한 줄기 등불처럼 국민의힘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 흉폭한 이재명 독재 체제 아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빛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모든 것,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서 당사로 나와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검을 막아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등불, 국민의힘을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조경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 비상계엄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적인 TV 토론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암울한 독재 시대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윤어겐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 조경태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 조경태를 지지하고 도와주십시오. 투표하면 바뀝니다. 꼭 8월 20일 투표하셔서 조경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혁신 당대표 안철수입니다.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우리 편이어야 합니다. 계엄의 망령과 결별해야 합니다.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의 원래 가치인 유능, 헌신, 그리고 또 품격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다시 돌아오고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단 한 사람, 저 혁신당 대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의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 밝힌 소신과 약속들, 당을 책임진 뒤에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오는 금요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면 바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 투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다시 결선을 통해서 맞붙게 됩니다. 남은 경선 기간 네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치열한 경쟁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